반가. 안녕하세요.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세 문제 뽀개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실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회 40번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 이게 개정이 됐는데 옛날에 처음에 제정되었을 때는 3개월이었는데 6개월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6개월 동안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와 건물주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현 임차인인 제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겠습니다 하면은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 방해 2번에 있는 것처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서 방해를 해가지고 현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3번 그 손해액은 얼마냐 하면은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가 현 임차인에게 주려고 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임차인의 권리금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고요. 낮은 금액.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인데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이상 영업용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 1년이 아니라 1년 6개월이죠. 이 1년 6개월은 법무부 유권해석은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또 건물주가 현 세입자 내보내고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한다든가 하면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 없습니다. 즉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이건 2020년 10월 10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이 옛날에는 그냥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법무부 장관 협의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설 4번인데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1년 6개월입니다. 1년이 아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16회 1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중개대상물. 자, 중개상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중개대상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입니다. 건축물에는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되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이 되고요. 다만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거 시험에 그냥 입주권이라고만 출제되어서 모두 정답,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유지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게 토지인데요. 토지도 개인 토지면 우리 법이 용어 정의가 좀 어려운 게 법에는 그냥 건축물, 토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 토지라 하더라도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중개사물이 되죠. 개인이 사고 팔 수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런데 이거는 2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지만 사유지, 개인 땅이니까 사고 팔 수 있죠. 만약 도로가 개설되면 땅을 산 소유자는 수용 보상금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물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단 미등기인데 미등기라는 말을 안 하고 속이면 안 되겠죠. 거짓말만 안 하고 미등기라는 것 말하면 됩니다. 중개사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인데요. 20톤 미만인 선박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20톤 이상 선박은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입니다. 의제부동산이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된 의제부동산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3개밖에 없습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3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제부동산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어업권, 항만운송사업재단, 어업재단 이런 것들은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하죠. 등기는 안 하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개사물이 됩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이나 둘 다 중개사물이 되지만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에는 해당되지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20톤 미만 선박이나 20톤 이상 선박이나 모두 선박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톤 미만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20톤 이상은 의제부동산이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정보망에 대해서 해마다 출제가 되는데 이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이죠. 자, 그래서 1번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이 말이 틀렸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의뢰인이 들어가서 X죠. 개업공개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게 정보망입니다. 따라서 지금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한방, 스마트폰 어플 이런 것들은 정보망이 아니죠. 의뢰인들도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5가지가 있죠.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해산, 사망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고요.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니라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를 확보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되어야 하죠.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1년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업무정지는 6개월 범위 안에서만 업무정지가 가능합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죠.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4번은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처리기능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업무정지는 6개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죠. 자격정지, 업무정지 모두 6개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숫자 6개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번 시간 강의 도움되셨나요? 여러분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실 거죠? 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